안녕하세요. 네, 정신건강 매거진입니다. 오늘은 저희 취한 날도 이유는 있어서 박미소 작가님을 모시고 알코올 사용장애, 알코올 의존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. 실은 알코올 질환 자체보다는 이 작가님의 개인적인 얘기를 비롯하여 여러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우 작가님 이 추운 날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아유 이 책이 이제 그 책이거든요. 취한 날도 이유는 있어서 아주 이렇게 예쁜 표지로 이렇게 네. 돼 있는 이런 책이고, 이 책을 보면 책에 이제 취한 날도 이유는 있어서가 이제 제목인데 부제가 어느 알코올 중독자의 회복을 향한 지적 여정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. 네, 네. 그래서 이게 책이 약간 지식적인 부분들도 이런 게 좀 많이 들어있겠구나 하고 책을 읽었는데, 네. 지식적인 것도 많이 굉장히 이제 이런 레퍼런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었지만 개인적인 얘기도 굉장히 좀 많이 들어있어서 좀 흥미롭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본인이 알코올 중독자라고 쓰셨는데 그게 뭐 어떤 정도의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간략하게 좀 처음에는 저녁 때 좀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하던 게 어느샌가 좀 점심 반주로 올라오고, 언젠가부터는 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술에 관한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고, 그게 점점 시간이 앞 시간대로 옮겨오더라고요. 그래서 계속 그 하루에 섭취하게 되는 음주량이 점점 늘어났는데, 어느 순간에는 딱 술을 아무리 마셔도 기분이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 그 한계점이 딱 오더라고요. 그때 제가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. 저희 의존 환자분들 많이 배웠을 때 가장 많이 왜 마시느냐, 이전에는 사연도 있고 이랬었죠. 왜 마시느냐, 거기에 제일 높은 부분이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맞습니다. 많아서 요게 좀 컸었어요. 그런데 이제 그 책에서도 언급하셨듯이 혼자 계시면서 거기에 넷플릭스가 말을 달리게 하고 그 음식에 관해서 연관돼서도 많이 언급을 하셨더라고요. 네. 세상이 이렇게 발전할수록 사람 혼자가 오롯이 혼자서 즐거운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지잖아요. 네. 웹툰 만화방 네. 가서 보던 거 웹툰으로 보고, 네. PC방 가서 하던 게임 모바일 게임으로 네. 하고, 배달 음식으로 외식 안 하는 대신 네. 시켜 먹고, 네. 넷플릭스로 다 보고,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여건이 그만큼 갖춰져 있다는 건, 그만큼 혼술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네. 갖춰진 것 같은 진배였거든요. 네. 팬데믹 시즌이 오면서 사람들이 다 예상하기를 회식, 행사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으니까 주류 판매가 줄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. 오히려 늘었어요. 네. 이게 다들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네. 다 혼자서 그 우울함을 집에서 혼술로 달래는 이런 패턴이 이제 정착이 된 게,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인 게, 혼자됨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저도 책에 썼던 게,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든 채우고 그 고독감이나 외로움이나 어떤 불안감, 긴장감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 뭔가를 의존하려고 할 때 가장 쉬운 게 술이거든요. 물론 술을 즐기지 않는 분들은 아니겠지만, 술 좋아하는 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맥주 한 캔 따서 딱 이렇게 마시게 되는 게 습관이 되어버리거든요. 그래서 혼술이야말로 진짜 이 알코올 중독으로 가는 급행 열차 같은 그런 단계라고 제가 또 생각을 했었는데,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 시간의 문제예요. 얼마나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느냐에 따라서 음주 가능한 시간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저의 음주량도 늘어나게 되는 거고, 그만큼 중독도 단계를 더 발전시켜 나가게 되는 거고, 여자들이 뭘 그렇게 술을 먹어라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여자라서 더 술을 먹게 된다라는 좀 역설적인 현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특히 저는 굉장히 남초 직업군이고 좀 터프한 언론계라는 사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좀 더 그랬던 것 같은데, 그래서 제가 오히려 다른 남자들보다 더 술을 잘 마시면서 내가 좀 강하다, 남자 못지 않다 이런 모습을 좀 더 과시하려는 욕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역설적인 모습인 거죠. 직장에서의 그런
강박관념이라고 해야 되나? 아, 내가 지금 내 동료들한테 우습게 보이면 안 된다. 그쵸, 그러니까 그쵸. 여자로서 갖는. 네. 그렇죠. 그래서 경쟁하는 경쟁하는 장이다. 장이니까 학생 때는 술로 학생 때도 경쟁하지. 경쟁하는 장이에요. 왜냐면 저는 경쟁을 안 했는데. 학생들도 그렇지 않으셨어요? 요즘은 또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. 요즘은 뭐 네. 요즘은 안 그렇게까지는 그러죠. 안 예. 그렇겠죠? 예. 저 모르겠어요. 요즘 안 다녀본 지 오래돼가지고. 다닌 지 저도 오래돼서. 저도 오래돼서 네. 그 당시에는 어쨌든 남성들이 또 많았고 네. 그리고 특히 이제 뭐 기자라는 직업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. 뭐 여자라고 기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. 여자건 남자건 기자잖아요. 그렇죠. 뭐 쟤는 뭐 여자라서 좀 더 빼 이런 말을 정말 절대 듣고 싶지 않고 여자라서 약해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으니까 뭐 아주 더 과하게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말씀이 제가 되게 와닿았어요. 그래서 회식이라는 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참 특징이 또 그 안에서 음주를 얼마나 잘하고 그 분위기를 맞춰가느냐가 또 사회적 능력의 척도인 것처럼 좀 우리가 재는 편이 있잖아요. 그런 성향이 있는데 이 사회가 과연 술 마시지 않는 여성을 얼마나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수 있나? 왜 사회생활이 좀 더 협조적이지 않나? 뭐 이렇게 뭐 비협조적이야. 왜 혼자 이기적이야? 이런 비난이 오지는 않을까? 그런 두려움의 여성들도 사실 몸을 사리지 않고 더 음주를 하게 되는 거죠.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 못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더 과음하게 되는 경향도 있고요. 이렇게 이제 직업적으로 또 이제 뭐 여성이어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되고 또 사회적으로 팬데믹 때문에 술을 많이 마시게 되고 이제 이런 사회적인 요인도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조금 질문을 좀 하고 싶거든요. 뭐 기자를 퇴사하시고 뭐 유튜브도 하다가 뭔가 조금 잘 안 되시고 그런 좀 힘들었던 시절,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좀 취약한 시절 이런 것들하고도 좀 음주가 연결이 좀 되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음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기자 일을 그만두고 뭔가 몇 가지 시도했던 뭐 사업이라던가 말씀하신 대로 뭐 유튜브라던가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풀리기 시작한 시점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이 갑자기 팍 공중분해되면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진 거죠. 공중에 붕 뜬 상태가 됐었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이 뭐 사람 따라 다 다르겠지만 저는 뭔가 일을 하고 거기서 성취감을 얻는 게 굉장히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스스로 좌절감을 많이 느꼈어요. 그러니까 내 존재 가치가 있는 건가? 나는 좀 낙오한 것이 아닌가? 뭐 이런 자책과 우울에 굉장히 심하게 시달렸었는데 어쨌든 그 우울감에 푹 빠져 있었는데 그 우울증의 증상으로서 이제 알코올 중독이 나타났던 거죠. 술을 마시면 어찌됐건 기분을 어느 정도 텐션을 좀 올려서 일반인처럼 될 수 있으니까요. 하지만 술을 마시지 않으면 굉장히 우울에 잠식된 상태가 돼버리는 거고 거기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술을 어떤 도구로서 사용을 했던 건데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라는 걸 그때는 너무 우울해서 몰랐던 것 같아요. 네. 스스로를 냉정하게 진단을 네. 못하는 네. 그런 심리적인 여유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계속 술로 도피하는 생활을 이어왔던 거죠. 그게 사실 대부분 중독자들의 좀 전형적인 패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게 이제 가정주부인 여자분들, 이제 가정주부로서 여자분들이 겪게 되는 우울감에 좀 많은 포션을 좀 차지하시는 것 같아요. 요새는 여자분들이 결혼 전에 거의 다 일을 하잖아요. 거의 아마 거의 100% 일을 하실 텐데 이제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난 낙오된 사람인 것 같다. 이제 이런 느낌들 또 이제 혼자 있게 되고 외로워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같이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좀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오게 되고 그게 이제 음주하고도 좀 연관되는 이런 패턴들이 좀 많이 저희도 진료실에서 많이 보게 되는 패턴인 것 같습니다. 중독이라는 걸 스스로 알면서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해 굉장히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상태였는데 그래서 결국엔 술로 그 기분을 이완하려고 하게 되고 그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건데 자기가 치유를 하겠다는 결심으로 다다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.